그렇다면은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잇몸병은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데요. 네. 정확한 용어로는 치아 주위염, 즉 줄여서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주염, 즉 잇몸병은 치아와 잇몸 주위에 달라붙은 세균막과 치석, 그리고 치아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자극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치주염이라고 하는 잇몸병은 또 몸살이나 감기를 통해서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예, 몸살이나 감기를 앓게 되시면 잇몸이 더 들뜨거나 아니면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감기나 몸살처럼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병을 앓으시게 되면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잇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네, 몸이 피로하거나 또는 감기나 몸살을 앓게 될 경우에는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잇몸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잇몸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요. 네. 잇몸병은 치아에 들러붙어 있는 세균과 그 세균의 집과 같은 세균막 그리고 치석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입솔질을 잘 해주시고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솔질을 할 때는 반드시 잇몸과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솔질이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는 잇몸 건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과 세균막을 제거하고 잇몸을 잘 마사지 해줌으로써 잇몸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또 혀의 미세한 돌기에는 세균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혀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네,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닦을 때 입솔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중요성은요, 많이 들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스케일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대부분이 처음 스케일링을 하고 불쾌한 경험이 있어서 스케일링 하는 것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링이란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일링은 치아나 치아의 뿌리, 잇몸 등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치석과 치면 세균막을 초음파 기구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치석을 제거할 때 쓰는 기구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치아를 삭제할 때 쓰는 기구와는 그 작용 기전이 전혀 다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핸드피스라는 기구는 절삭력이 있는 버라고 하는 회전식 기구이고요. 네. 이것으로 치아에 갖다 대게 되면 중치나 치면이 다듬어지고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스케일링 하는 기구는 초음파 기구이기 때문에 치아를 변형시키거나 치아에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면에 붙어있는 치석이나 치면 세균막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털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치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크게 불편하다고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시다가 30, 40대가 되셔서 잇몸이 좀 안 좋아지셨다 생각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치석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케일링 후에 좀 시리거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네.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좀 힘드셨다면 그만큼 잇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케일링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이 그만큼 잇몸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은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면 피부병에 걸리지 않고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듯이 잇몸도 깨끗이 관리해 준다면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자주 할수록 좋지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주기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세균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할수록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은요, 보험 적용이 아직 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자주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스케일링은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도 스케일링을 보험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보험 재정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지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부담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꼭 해야 하시냐고 물으시는데요. 제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병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세차도 하고 오일도 갈아주는데 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자기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맛있게 음식을 드시기 위한 내 몸에 하는 투자라고 하시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잇몸병은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데요. 네. 정확한 용어로는 치아 주위염, 즉 줄여서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주염, 즉 잇몸병은 치아와 잇몸 주위에 달라붙은 세균막과 치석, 그리고 치아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자극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치주염이라고 하는 잇몸병은 또 몸살이나 감기를 통해서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예, 몸살이나 감기를 앓게 되시면 잇몸이 더 들뜨거나 아니면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감기나 몸살처럼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병을 앓으시게 되면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잇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네, 몸이 피로하거나 또는 감기나 몸살을 앓게 될 경우에는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잇몸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잇몸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요. 네. 잇몸병은 치아에 들러붙어 있는 세균과 그 세균의 집과 같은 세균막 그리고 치석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입술질을 잘 해주시고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질을 할 때는 반드시 잇몸과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술질이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는 잇몸 건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과 세균막을 제거하고 잇몸을 잘 마사지 해줌으로써 잇몸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또 혀에
미세한 돌기에는 세균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혀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네,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닦을 때 입솔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중요성은요, 많이 들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스케일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대부분이 처음 스케일링을 하고 불쾌한 경험이 있어서 스케일링 하는 것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링이란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일링은 치아나 치아의 뿌리, 잇몸 등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치석과 치면 세균막을 초음파 기구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치석을 제거할 때 쓰는 기구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치아를 삭제할 때 쓰는 기구와는 그 작용 기전이 전혀 다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핸드피스라는 기구는 절삭력이 있는 버라고 하는 회전식 기구이고요. 네. 이것으로 치아에 갖다 대게 되면 중치나 치면이 다듬어지고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스케일링 하는 기구는 초음파 기구이기 때문에 치아를 변형시키거나 치아에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면에 붙어있는 치석이나 치면 세균막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털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치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크게 불편하다고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시다가 30, 40대가 되셔서 잇몸이 좀 안 좋아지셨다 생각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치석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케일링 후에 좀 시리거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네.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좀 힘드셨다면 그만큼 잇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케일링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이 그만큼 잇몸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은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면 피부병에 걸리지 않고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듯이 잇몸도 깨끗이 관리해 준다면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자주 할수록 좋지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주기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세균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할수록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은요, 보험 적용이 아직 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자주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스케일링은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도 스케일링을 보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보험 재정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지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부담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꼭 해야 하시냐고 물으시는데요. 제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병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세차도 하고 오일도 갈아주는데 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자기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맛있게 음식을 드시기 위한
내 몸이 하는 투자라고 하시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